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122,500원 마이너스 2.3%까지 하락을 했지만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해소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반등하였고 종가는 128,000원 가장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상승도 저는 크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오늘 어떤 그런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수급의 어떤 개선 그리고 어떤 전환들이 좀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수급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뭐 기존의 사업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평균 단가를 보게 되시면 오늘 외국인이 13억 매수했고 개인이 11억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1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연기금이 3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3억을 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에 6억 8천만 원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2시 반 이후부터 3억 절반 이상을 걷어들이면서 매도량을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뭐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긴 하나 금융투자가 어쨌든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의 어떤 매도량도 줄였고 그리고 외국인도 다시 들어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아직은 신라에 같은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뉴스는 별로 없습니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만 뿔난 주주들 직접 나선다. 뭐 요거는 맞는데요.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BYC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70%인가 80% 가까이 되고 SK케미칼도 SK디스커버리와 연기금의 보유 수량이 한 45% 정도 그리고 5% 이상의 주주는 그 이외에 한 주체도 없다. 다 대부분의 소액 주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주주들이 직접 나선다고 한들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분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노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들의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에 100% 지분 중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만약에 SK케미칼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는다면은 모를까 현재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SK케미칼은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 기준으로 보면 금주는 거의 십자가형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윗꼬리보다 아랫꼬리가 길었다는 부분은 어떤 저가 매수 바닥 조금 너무 과하게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좀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인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사실 이때 2주차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4주간의 횡보 후에 반등을 했지만 반등하고 이 기세를 이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그리고 다시 급락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지금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봉의 두께만 달라졌을 뿐이지 사실은 그리고 이 봉 색깔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급락 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급락 후 상승 하락 상승 그럼 다음 주는 하락인가요? 뭐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변동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이제 지금 주봉 기준으로 과거에 이그 무상증자 이슈들의 어떤 급등에 따른 그런 그 이평선들의 흐름들이 다시 내려오면서 한 만약에 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주가가 한 15만 원대에서 상승과 하락 반향성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기준으로는 뭐 아직은 볼린저 밴드 하단은 11만 원대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높은 선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의 어떤 폭이 더 넓은 건 사실이나, 현재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의 관심을 과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의 상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연우가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뭐 조 단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그런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 종목들과 같이 SK케미칼이 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 돼야만 알겠지만, 일단은 SK케미칼의 어떤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어느 위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2배, 3배냐 아니면 그냥 0.5배, 1배 정도 수준이냐라는 게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최소한 못해도 올해 연초 주가 수준 15만 원에서 16만 원 수준까지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해놓고 1분기 안에 회복을 해놓고 코플레스터 증설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발현되는 올해 여름부터 주가 상승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랑 SK케미칼 같이 영상 올릴 때도 올해 6월 달에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GBP510 글로벌 임상 승인 나고 SK케미칼의 코플레스터 쪽 사업들 활성화되고 SK멀티유틸리티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여름부터 조금 주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다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 또 일회용 플라스틱 보증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도 일단 1차적으로 스몰캡 회사들부터 주가가 반응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SK케미칼처럼 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결국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월 전에 4월 달부터 막 급등을 해가지고 5월 정도 됐는데 막 신고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선반영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일단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